여름이 막 끝나가던 8월 말, 조양수는 물이 고인 세면대 배수구를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물이 빠지지 않았다. 벌써 사흘째였다. 배수구 근처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창문을 열면 반지하 창틀 아래로 담배꽁초가 굴러들어왔다. 이것도 다 늙어서 벌 받는 거지 뭐.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였다. 이 집에서 17년째였다. 서울 성북구의 어느 골목.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창문 밖엔 고양이들이 어슬렁거렸고 밤엔 청년들의 술주정이 들렸다. 동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은 방문할 때마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기 너무 습하신데요. 혹시 이사 생각은 없으셨어요? 돈 있으면 누가 여기 살겠어요. 하. 그녀는 언제나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서늘했다. 생활보조금과 고령 일자리로 겨우겨우 버티는 삶. 빨래는 햇볕 대신 욕실에 걸린 줄에 널었고 여름엔 곰팡이, 겨울엔 결로와의 전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왔다. 조 선생님, 죄송한데 이번 연말까지는 집을 비워주셔야겠어요. 건물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예. 집주인은 미안하다는 얼굴을 했지만 말투는 확고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조양수는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어딘가 모르게 달랐다. 삶의 마지막 끈 하나가 슬그머니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조양수는 동네 복지관을 찾았다.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그녀는 조용히 대기표를 뽑고 벤치에 앉았다. 어르신, 어르신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은 고구마 죽이에요. 봉사자 청년이 종이컵에 담긴 죽을 내밀었다. 조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복지관 상담실 안 사회복지사 김소라는 그녀의 서류를 넘겨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보증금도 없이 반지하에 17년을 사셨네요. 그런데 월세는 계속 밀린 적 없으시고요? 그게 저 그냥 벌어서 조금씩이라도 한 번도 안 밀렸어요. 대단하세요. 이건 기록해둬야겠어요. 김소라는 무언가를 메모하며 미소 지었다. 그 말 한마디가 조양순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인정 같았다. 그날 저녁 조양수는 집으로 돌아오며 동네 골목을 찬찬히 걸었다. 낡은 벽에 붙은 전단지, 누런 형광등 아래 담배 피우는 청년들, 주차된 차들 사이로 지나며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골목이 나한텐 집이었는데 한때는 도시계획도를 그리던 시절도 있었다. 그때는 이런 낡은 골목도 하나의 풍경이자 기억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돈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며 다시 배수구를 들여다보았다. 그날따라 물은 조금 더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빠지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조양수는 평소처럼 동네 도서관 지하 청소 일을 나갔다. 그곳은 하루에 3시간 일하고 월 40만 원 남짓 받는 고령 일자리였다. 좁은 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걸레와 대걸레를 챙기는 손이 예전보다 느려져 있었다. 양순 이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사서인 은지가 다가오며 웃었다. 이제 좀 쉬셔도 될 텐데 이렇게 부지런하셔서야. 쉬면 뭐해, 집에 있어봤자 생각만 많아져. 양수는 몸을 굽혀 책장 아래 먼지를 닦으며 대답했다. 은지는 그런 그녀의 등을 보며 한참을 바라보다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그날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시장 골목에서 마주친 한 노인이 그녀를 불렀다. 조 여사, 그 예전에 건물 도면 같은 거
그리시던 분 맞죠? 응. 그녀는 놀란 눈으로 돌아봤다. 그 남자는 80세 가까이 되어 보이는 인상이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나 송노인 기억 안 나시나? 예전에 동대문 재개발 설계 참여할 때 내 밑에서 같이 일했잖아. 조양수는 잠시 말을 잊었다. 긴 세월이 지나 잊고 지냈던 이름이었다. 아, 송 과장님 살아계셨군요. 그녀는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조양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낡은 스케치북, 잉크가 번진 펜, 그리고 도시재생 프로젝트 이름이 적힌 노트 몇 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반지하 천장의 습기로 눅눅해진 종이를 손끝으로 넘기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뭔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며칠 후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 작은 공고가 붙었다. 도시재생 마을회에 주민 제한 프로젝트 모집. 조양수는 무심코 그 앞에 멈춰섰다. 작은 글씨로 적힌 안내문을 찬찬히 읽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걸 내가 왜 보고 있지? 그녀는 돌아서려다 다시 한번 눈을 돌렸다. 게시판 아래에는 몇몇 주민들이 적어놓은 메모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놀이터 말고 쉼터가 필요해요. 어르신들 앉을 벤치 좀 만들어주세요. 밤에 골목이 너무 어두워요. 양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오래된 필기구로 조심스럽게 한 줄을 적었다. 반지하에도 햇볕이 드는 설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렇게 조용히 쓴 한 줄은 오래전 그녀가 젊은 시절 고민했던 설계 아이디어와 닮아 있었다. 그날 밤 양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해먹었다. 두부 한 모, 무나물, 계란찜. 밥은 고슬고슬했고 창문 밖에서는 가을 초입에 찬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TV를 켰지만 소리는 줄였다. 그리고 종이 위에 무언가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옅은 조명 아래 드러난 도면에는 오래된 반지하를 개조하는 새로운 구조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껏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공간. 그 안에서 조양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복지관 직원 김소라가 조양순을 조심스레 불렀다. 혹시 그날 적어주신 메모 그거 더 자세히 써보실 수 있을까요?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오래전에 해봤던 생각인데 저희가 구청이랑 연결해서 심사를 해보려고요. 가능성 있어 보여서요. 양수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제안이 심사 대상이 된다고? 단지 수첩에 적었던 한 문장뿐인데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스케치북을 들고 복지관 회의실을 찾았다. 낯선 얼굴들 앞에 앉은 그녀는 처음엔 머뭇거렸다. 하지만 김소라의 격려 섞인 눈빛을 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햇빛이 드는 반지하라. 처음엔 그냥 바닥 창문을 넓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사람 얼굴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지하 정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회의실에 있던 이들이 멈칫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에는 오랜 시간 곱씹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햇볕이 반사되게 설계된 창,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작은 틈, 아이들 그림을 걸 수 있는 벽. 그런 게 이 동네에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말했다. 어떤 사람들한텐 반지하가 지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텐 거기가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누군가 조심스레 박수를 쳤다. 이내 다른 이들이 따라쳤다.
박수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울림이 있었다. 그날 이후 조양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머릿속으로 도면을 그리며 골목과 담벼락, 쓰레기통 위치까지 눈에 담았다.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걸음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피곤한 몸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시장 골목의 한 공터를 찾아가 오랜만에 송 노인을 다시 만났다. 송 노인은 낡은 카메라를 꺼내들며 말했다. 이 동네는 없어지기엔 너무 재미있는 구석이 많아. 재미있기보단 마음 아프죠. 저는 그래도 당신처럼 오래 기억한 사람이 있다면 뭐라도 남겠지. 둘은 말없이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조양수는 작은 카페의 외벽 앞에 멈췄다. 여기 예전엔 빨래터였어요. 애들 웃음소리 엄청났죠. 그 생각이 안 나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송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조용한 여성 안에 숨어있던 세월의 무게와 다시 꺼내놓은 기억의 조각들이 천천히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다. 양순의 제안이 1차를 통과했고 주민 참여 워크숍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제가 거기까지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선생님, 제안한 분이 주인공이셔야죠. 김소라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기뻐했다. 양수는 전화를 끊고 난 후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반지하 창밖으로 불어온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묵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햇볕이 들어왔다. 예전보다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따뜻하게. 워크숍 준비를 위해 조양수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다. 그녀는 옅은 회색의 셔츠를 꺼내 들었다. 20년 전 마지막 회사 회의에 참석할 때 입었던 옷이었다. 셔츠를 펴보니 구김이 깊었다. 다리미를 꺼내려다 말고 그녀는 그냥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구김도 나이처럼 삶의 일부였기에. 워크숍 당일 아침 복지관 회의실 앞은 조용했다. 양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미 몇몇 주민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복지사 김소라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조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발표는 마지막 순서예요. 그래요? 조양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문질렀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드디어 그녀의 순서가 다가왔다. 양수는 천천히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손에 쥔 스케치북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서 17년째 반지하에 살고 있는 조양순입니다. 회의실 안에 몇몇이 고개를 들었다. 아마 저 같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두운 집에서 조용히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녀는 몇 장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창이 반사판으로 빛을 끌어오는 구조, 벽을 따라 배치된 작은 화단,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쉴 수 있는 평상. 이건 거창한 건축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하루에 3번쯤 오늘 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남고 싶어요. 그냥 버티는 삶 말고 누군가와 함께 숨쉬는 삶을요. 말을 마친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그리고 누군가 숨죽인 채 손뼉을 쳤다. 그 박수는 빠르게 번지지 않았지만 깊게 울렸다. 조양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다만 두 손을 맞잡은 채 그 박수를 조용히 들었다. 워크숍 이후 구청 도시재생팀에서 연락이 왔다. 조양순의 반지하 정원 프로젝트가 소규모 주민 제한사업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복지관도 들썩였고 주민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이 조금씩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 반지하 할머니 아이디어라며 도면을 그렸다던데 진짜 옛날에 건축하신 분이라더라. 우리도 뭐 하나 제안해볼까? 하지만 그런 변화가 마냥 반갑기만 하진 않았다. 양순의 얼굴엔 종종 낯선 긴장이 스쳤다. 하루는 김소라가 물었다. 혹시 부담스러우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오래 쉬었잖아요. 이게 다시 나 같은 사람한테 허락된 일인지 그게 좀 겁이 나네요. 그녀는 솔직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사람들을 묘하게 움직였다. 이후 구청에서는 시범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낡은 공영주차장 옆 창고 한 칸. 빛도 없고 습기가 많았지만 구조는 반지하와 닮아 있었다. 조양수는 손수 공간을 살폈다. 창문 위치, 바닥 경사, 천장의 높이, 기억 저편에서 하나씩 떠오르는 도면 감각이 다시 손끝을 타고 돌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준비했다. 그림을 그렸고 자재 견적서를 만들었으며 주말마다 복지관 아이들과 작은 모형을 만들었다. 이거 진짜 만들 수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물었다. 양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라 오래된 생각이야.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 눈빛은 반짝였다. 그리고 그녀도 모르게 그 눈빛이 자신을 다시 붙잡아주는 걸 느꼈다. 하지만 변화를 반기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의 한 인사가 찾아왔다. 조 여사님, 이런 거 너무 혼자서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회랑 좀 상의하면서 합시다. 그렇죠.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미안하네요. 도움이 아니라 조율이죠. 괜히 말하기 전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엔 묘한 경계가 묻어 있었다. 조양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웃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책상을 폈다. 낡은 도면들 사이에 한 장을 꺼냈다. 지역 기반 참여형 주거 개선안. 과거 누구에게도 채택되지 않았던 그녀의 마지막 설계안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망설임 없이 그 위에 새로 덧그렸다. 마치 그 오랜 시간,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며칠 후 시범 공간 공사가 시작되었다. 복지관에서 자원한 대학생 봉사자들과 몇몇 주민들이 함께 모여 먼지를 털어냈고 곰팡이를 제거했다. 조양수는 장갑을 끼고 가장 구석진 배수구부터 손을 댔다. 작은 해머를 들고 망설임 없이 시멘트를 깼고 물빠짐 구조를 다시 설계했다. 와 선생님, 이거 전문가들이나 하는 건데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손이 기억하네요. 양순의 눈가엔 땀이 아닌 묘한 떨림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일할 때만큼은 과거의 조양순으로 돌아갔다. 설계를 이해하고 구조를 읽는 눈빛이 예리했다. 봉사자들은 점점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고 자연스럽게 중심으로 모였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마냥 평탄하진 않았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다시 연락이 왔다. 조 여사, 우리 쪽 회의 안 거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시범사업은 구청 승인 받은 일이라 들었는데요.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거 할 땐 한마디씩 듣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말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울타리가 있었다. 조양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주민들, 아이들, 봉사자들.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한 거예요. 그걸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날 선 항변이 아니었다. 하지만 듣는 이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묵직한 진심이었다. 며칠 뒤 시범 공간 공사에 들어갈 일부 자재가 갑자기 지연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발주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인근 상점 몇 곳에선 협조가 줄어들었다. 선생님, 혹시 누가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자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양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런 일 처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녀는 다시 자재 목록을 새로 짰고 구청과의 연결 통로를 더 정리했다. 도면 위에 연필선을 더할 때마다 그녀는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일이 벌어졌다. 시장 입구의 슈퍼 주인이 종이박스 한 무더기를 들고 시범 공간을 찾아왔다. 이거 바닥에 깔라고 새 거야. 말없이 놓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조양수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보였지만 오래된 벽돌처럼 조용히 쌓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며칠 후 구청 도시재생팀에서 연락이 왔다. 예정됐던 시범 공간 현장 심사 일정이 갑자기 미뤄졌다는 통보였다. 명확한 이유는 없었다. 조양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복지관에서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김소라가 찾아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누가 압력 넣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괜찮아요. 예전엔 더 조용히 지워지던 일도 많았으니까.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속은 조금씩 조여오고 있었다. 밤이 되자 비가 내렸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조양수는 고무 대야를 들고 물길을 막았다. 예전 같으면 투덜대거나 한숨을 쉬었을 텐데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책상을 펴고 도면을 펼쳤다. 시범 공간을 넘어 주거지 전체 구조를 다시 짜는 안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다. 창문이 아니라 골목이 빛을 품어야 한다. 그 문장을 적어 넣는 순간 손끝에 온기가 퍼졌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구청 도시재생과에 제출된 그녀의 보고서 일부가 다른 단체의 제안서와 유사한 구조로 다시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소라가 달려왔다. 이거 완전히 베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조양수는 문서를 받아 조용히 읽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딱 한 군데 그녀만이 사용하는 표현을 발견했다. 하루에 3번쯤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 그 문장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걸 써먹었네요. 기분 안 나쁘세요? 나쁘죠.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건 이걸 내가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앞으로 이런 공간은 또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날 저녁 직접 구청을 찾았다. 입구에서 주저하다 돌아설까 고민했지만 이내 천천히 발을 들였다. 접수 데스크 앞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제 이름으로 등록된 설계안, 그 원본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직원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반지하 주민, 연로한 여성, 그러나 그 눈빛에는 어떤 균열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다. 조양수는 며칠간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복지관에서도 구청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혹시 조 선생님 마음 상하신 거 아닐까요? 이제 안 나오시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동네 인쇄소에서 작은 팸플릿을 만들었다. A사 반접이 사이즈.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햇빛이 드는 반지하, 골목이 숨쉬는 집. 당신도 그 공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뒷면에는 그녀의 도면이 축소되어 실려 있었고 함께 참여했던 아이들의 손글씨도 포함돼 있었다.
이건 그냥 진짜 주인들한테 보여주려고요. 인쇄소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말없이 인쇄를 마쳤다. 그녀는 그 팸플릿을 들고 다시 골목을 걸었다. 과일 가게, 미용실, 조그만 노점. 익숙한 사람들, 늘 말없이 지나치던 공간에 한 장씩 놓고 인사를 건넸다. 이건 뭐예요? 예전부터 꿈꾸던 구조예요. 이 동네가 조금 더 사라졌으면 좋겠어서요. 우리 가게도 이런 거 되나요? 가능하면 함께 가보죠. 누구는 흘려보냈고, 누구는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작은 간담회가 열렸다. 조양순의 제안서를 본 외부 건축 전문가가 찾아왔다. 그는 자료를 보며 감탄을 감추지 않았다. 이 구조, 이미 90년대의 해외 논문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는데, 이렇게 풀어낸 건 처음 보네요. 논문은 읽지 못했어요. 그냥 그때 현장에서 느낀 걸 다시 그려본 거예요. 정말 설계하셨던 분이 맞군요.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철학이 있어요. 그의 말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제야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인사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간 무례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조용하게 일하면 우리가 잘못 보는 버릇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저도 조용히 있는 게 편했어요.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옆에서 말했다. 편했던 게 아니라 그게 익숙했던 거죠. 그 목소리는 김소라였다. 그리고 그 말은 방안을 조용히 울렸다. 며칠 후 조양수는 구청 도시재생센터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녀의 설계한 원본이 정식 자료로 등록되었고 외부 전문가 추천을 받아 시범 프로젝트 공식 파일럿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었다. 조 선생님, 이번엔 선생님 이름으로 공식 발표하셔야 해요. 김소라가 밝은 얼굴로 말했다. 제가요? 그동안 충분히 증명하셨어요. 이제 드러나야 할 때예요. 그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한참 후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무대에 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도 이건 조 선생님의 그림이에요. 그림은 작가의 이름이 있어야 해요.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는 길, 조양수는 구청 앞 계단에 앉았다. 늦은 오후 햇볕이 건물 벽에 길게 드리웠고 계단 틈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그 풀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틈이 있어야 빛도 들어오는 거지. 다음 주 최종 발표회가 열리기로 결정됐다. 준비는 복지관과 동네 아이들, 자원봉사자들이 도맡아 했다. 시범 공간의 모형을 전시하고 개선된 도면을 패널로 제작했다. 심지어 동네 중학생들이 만든 홍보 영상도 상영될 예정이었다. 선생님, 맨 마지막에 한 말씀 해주셔야 해요. 아이들이 종이 마이크를 들고 장난을 쳤다. 그런 거 못한다니까. 조양수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에는 오래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다시 문제가 생겼다. 시범 공간의 계약 연장이 무기한 보류됐다는 연락이 왔다. 공간 사용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였다. 왜 하필 지금이에요? 김소라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조 선생님 프로젝트 잘 되니까 시끄럽다는 사람이 늘었나 봐요. 다시 반지하로 돌아가라는 말 같네요. 양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한밤중에 시범 공간을 찾았다. 텅 빈 공간 안 아직 덜 마른 벽면에 손을 얹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거친 결, 싸늘한 공기. 그리고 그 속에 잠겨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 그녀는 벽에 대고 낮게 말했다. 우린 이 벽을 없애러 온 거야. 아무도 안 본다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만들 수 없게.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천천히 불이 켜졌다. 복지관 학생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다가왔다. 선생님,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우리 발표회 장소 바꾸면 어때요? 복지관 강당이 작긴 하지만 사람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조양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벽 없는 발표회 한번 해보자. 발표회 당일 복지관 강당은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좌석은 이미 가득 찼고 사람들은 서서 벽에 기대거나 바닥에 앉았다. 아이들은 조양순의 도면을 직접 색칠한 패널 옆에 서서 관람객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여기 보시면 햇빛이 반사돼서 들어오고요. 이게 반지하 정원이래요. 진짜 꽃도 자랄 수 있대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양수는 복지관 옥상으로 잠시 올라왔다. 강당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점처럼 올라와 들렸다. 그녀는 낡은 종이봉투에서 오래된 신분증 하나를 꺼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도시환경설계전문위원 조양순. 30년 전 그녀가 스스로 손을 놓고 찢어버리려 했던 이름. 그 시절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현장을 떠났고 이혼 후 다시는 자신의 설계가 세상에 닿을 수 없다고 믿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이 많다는 이유로, 혼자라는 이유로. 이제야 돌아왔네. 이름으로. 그녀는 신분증을 손에 꼭 쥐고 아래로 내려갔다. 강당 앞 무대 한쪽에 마련된 작은 단상.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마지막 발표자로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이번 햇빛이 드는 반지하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조양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단상에 섰다. 순간 강당 조명이 조용히 그녀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준비한 원고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관객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시작했다. 저는 오랜 시간 이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믿었거든요.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런데요. 이 작은 도면 하나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잊고 지낸 이웃, 골목의 기억,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제 이름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이 메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그 말이 내려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어요. 반지하는 지하보다 낫다고.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반지하에도 하늘이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줘야 하냐고요? 저 같은 사람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같은 사람들이요. 잠시 정적. 그리고 터지는 박수.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박수는 점점 커졌다. 아이들이 먼저 뛰어나와 무대로 올라갔고 동네 주민들도 뒤따라 움직였다. 조양수는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아이들, 봉사자, 주민, 복지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녀는 어느새 도시를 다시 설계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사이를 다시 잇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발표회가 끝난 뒤에도 강당은 쉽게 조용해지지 않았다. 조양순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복지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뜻밖의 인물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조 선생님, 혹시 강북구 리모델링 시범지구 기억나십니까? 중년의 남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거기 상계동 일대 말씀이세요? 네. 제가 당시 실무 담당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내신 주민 참여형 구조 제안서, 그거 덮인 이후에 계속 생각만 하다가 오늘 여기 와서 그걸 다시 본 겁니다. 양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땐 너무 시대가 안 받쳐줬어요. 솔직히 제자리 지키는 게 먼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조양수는 한참 후에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 도면 버리지 않으셨군요. 못 버렸어요. 제가 가진 도면 중 유일하게 사람 냄새 나는 도면이었으니까요. 그 말은 그녀의 눈시울을 묘하게 적셨다. 그녀는 말없이 눈을 돌려 복지관 한켠의 아이들이 만든 미니 정원 모형을 바라보았다. 그 사이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조양순이라는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다. 반지하를 정원으로 바꾼 할머니, 30년 만에 돌아온 설계자, 사람을 위한 도시를 다시 그리다. 기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생님, 혹시 간단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지금 온라인에서 엄청난 반응이라. 전 인터뷰 같은 건 못해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웃을 수 있으면 돼요.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복지관 옥상, 조용한 시간에 그녀는 김소라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해는 서서히 기울고 석양빛이 골목 끝을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소라가 말했다. 무슨 시작이요? 선생님이 만든 구조가 이제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요. 조양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구조만 보겠죠. 아니에요. 이젠 그 구조 안에 누가 있었는지도 보게 될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햇볕이 드는 반지하 창문 하나를 바라봤다. 언젠가 그 창 안에서 누군가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며 며칠 후 복지관 게시판에는 한 장의 공지가 붙었다. 반지하 정원 프로젝트 주민설계단 모집. 이번엔 조 선생님이 팀장이셔야죠. 김소라가 웃으며 말했다. 팀장이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너무 큰 자리 주는 거 아니에요? 팀장이 아니고 설계자로서의 자리예요. 그녀는 말없이 공지를 바라보았다. 작은 글씨들 사이에 묻힌 한 줄. 우리 동네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설계합니다. 며칠 뒤 열린 첫 회의엔 예상보다 많은 주민이 참석했다. 시범 공간에서 한 번 본 사람들, 시장에서 스쳐간 사람들, 그리고 한참 전 그녀가 설계자로 일할 때 함께 있었던 옛 동료 한 명까지. 양순 씨 진짜 반갑네요. 그는 이미 백발이 된 채 작은 사진첩을 들고 있었다. 예전 동대문 현장 사진들, 그때 우리 진짜 열정 있었지. 사진첩에는 낡은 철근, 거푸집, 그리고 젊은 시절의 조양순이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다 잠시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했던 설계들, 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졌겠죠? 아니, 그 설계 위에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말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쿵 하고 울렸다. 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어쩌면 사람들의 일상 안에서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날 회의에서 주민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아이들 뛰어놀 곳 만들고 싶어요. 창문 말고 바람이 잘 도는 구조도 고민해야 해요. 요즘 어르신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요. 조양수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메모했다. 그리고 회의 끝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구조만 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건 사람들 이야기를 엮는 일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삶에서 우러나온 깊은 말이었다. 그날 밤 조양수는 다시 책상에 앉았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메모엔 사람들의 말이 가득했고 스케치 옆엔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연필을 들고 한 줄 적었다. 이제 구조는 사람 안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설계의 첫 선을 그었다. 그 선은 반지하의 어둠을 지나 천천히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조양순의 이야기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지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안을 했고 건축 관련 학회에서는 발표 요청이 들어왔다.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메일도 도착했다. 선생님, 진짜 유명인 되셨어요. 언론에서도 우리 시대에 잊힌 설계자라고 해요. 김소라가 기사 캡처를 들고 찾아왔다. 조양수는 그 이미지를 잠깐 보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골목에서 아직도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설계자예요. 그녀는 여전히 주목받는 걸 불편해했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단 하나 그녀가 고른 자리는 동네 이야기 모임이었다. 지역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그날 그녀는 작은 칠판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반지하에 살며 가장 힘들었던 건 물도 곰팡이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내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는 점이었어요. 그 자리에 앉은 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근데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의 구조 속에서 숨쉬는 거더라고요. 내가 만든 구조든 내가 들어가 사는 구조든.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오래 맴돌았다. 어느 순간 한 노인이 손을 들었다. 조 선생, 저 예전에 그쪽 구조 안 쓰고 민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괜히 딴지 걸었었는데 지금은 좀 미안하네요. 순간 조용한 웃음이 퍼졌다. 조양순도 웃었다. 괜찮아요. 그 구조도 결국 같이 만든 거니까요. 그날 이후 복지관엔 묘한 변화가 생겼다. 매주 수요일마다 작은 설계 교실이 열렸고 그곳에선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자기가 살고 싶은 집, 골목, 창문을 직접 그렸다. 선생님, 이 창문엔 꽃도 자라요? 그럼, 이건 너만의 정원이니까. 조양수는 아이들 옆에서 그림을 봐주고 때로는 손을 잡아줬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을 붙잡지 않았다. 대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 속에서 새로운 설계를 이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복지관 앞 벽에 이런 문장이 적혔다. 사람이 먼저 그려져야 구조가 사람을 품는다. 조양순. 그녀는 그 문장을 보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히 웃고 있었다. 봄이 다가오자 조양순이 그린 도면 위에 진짜 꽃이 피기 시작했다. 시범 공간으로 다시 배정된 낡은 창고 옆 화단에 복지관 아이들이 직접 심은 봉선화와 채송화가 줄지어 피었다. 아이들은 그것을 선생님 정원이라 불렀다. 선생님, 이거 진짜 반지하에 심어도 자라요? 응. 햇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면 자란단다. 그럼 저도 햇빛 반사받고 살면 좀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질 거야. 반드시. 양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작고 따뜻했고 어딘가 오래된 자신을 잡아당기는 듯했다. 복지관에선 반지하 정원 모형이 지역 전시회에 초청되었다. 건축을 전공하는 대학생들과 복지사, 청년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구조였다. 하지만 전시회 제목은 단순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구조. 조양순과 동네 사람들. 그녀는 전시회 개막식에 초대받았다. 초록색 스카프를 맨 채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고 관람객들은 그녀를 눈치채지도 못했다. 하지만 설명을 듣던 누군가가 말했다. 이 구조 진짜 사람 살라고 만든 것 같네요. 이름 붙이자면 숨구조? 조양수는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살며시 웃었다. 숨구조. 숨막혔던 공간에 이제 누군가의 숨이 닿는다는 뜻.
전시회가 끝난 뒤 건축학과 한 교수가 조양순을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제가 대학원 시절 선생님의 논문 일부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땐 이름 없이 회의 자료에 등장했는데 이제야 뵙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땐 이름 붙이는 게 두려웠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그림이 기억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교수는 한참을 고개 끄덕였다. 그녀의 겸손함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낮추는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어떤 위치보다 깊고 단단한 뿌리처럼 느껴졌다. 조양순이 만든 구조는 점점 다른 골목으로도 퍼져갔다. 비슷한 조건의 반지하, 반옥탑, 재개발 지역 구석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구조도 있다더라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누군가는 자신이 사는 구조를 조양순식 설계라고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열어보니 조그만 액자 안에 한 장의 글귀가 담겨 있었다. 우리 집에 창문이 생겼습니다. 그 창문은 햇볕도 사람의 마음도 들어오게 해줍니다. 조양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 벽에 조용히 걸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도면 한켠 새로 생긴 빈 공간에 이렇게 적었다. 이 구조의 끝은 누군가의 시작이어야 한다. 그해 여름 조양수는 서울시 주거복지 포럼에서 특별 기조 연설자로 초청되었다. 초대장은 정장 봉투에 깔끔하게 담겨 있었고 발신인에는 서울시 도시재생과라 적혀 있었다. 정말 가실 거예요? 김소라가 물었다. 조양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젠 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너무 오래 혼자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복지관에서 받은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바느질이 튼튼했고 소매에는 동네 어르신이 직접 달아준 단추가 달려 있었다. 거울 앞에서 조심스레 스카프를 묶으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설계하러 가는 거네. 포럼 당일 서울시청 대강당에는 학자들과 활동가들, 도시정책가들이 모였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단상에 오른 작은 체구의 여성이 30년 전 서울시 설계자문위원이었고 지금은 반지하 주민들의 정원을 설계한 사람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다. 조양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준비한 원고는 없었다. 저는 서울에서 반지하에 17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알게 된 건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리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꼭 높은 데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자리면 됩니다. 그녀는 강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제 자리도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인사해주고 제가 만든 구조 안에서 누군가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요. 그 말에 누군가 숨죽이며 박수를 쳤고 이내 잔잔한 박수 소리가 강당 안을 가득 메웠다. 기립박수는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조용한 울림이 진심이었다. 포럼이 끝난 후 한 젊은 건축학도가 그녀를 찾아왔다. 선생님, 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도면 공부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근데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도면은 사람이 먼저 있어야만 완성되는 도면이에요. 그 학도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날부터 조양순의 이름은 사람을 위한 구조의 뿌리로서 건축과 복지, 공동체 수업 속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을, 복지관 앞 정원에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다. 이 골목에 햇빛을 그린 사람, 조양순. 그녀는 설계자였고 이웃이었고 우리의 구조를 다시 짜준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 표지석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가만히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다.
꽃은 아직 남아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타리 밖에서 들려왔다. 햇빛은 여전히 반지하 창문을 타고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마치 오래도록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뒤로 가을의 햇살이 정원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이제 막 새롭게 그려진 사람들의 구조 위로 조용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이름 없는 이들을 잊지만 그들이 설계한 삶의 구조 속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도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